행자나라 복룡방송 시작합니다. 윤석열 구형을 앞두고 내주는 재판을 앞두고 그 내용보다는 지금 윤어겐, 오늘 주제는 윤어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XX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에 어디 할 게 없어서 윤어겐을 하고 있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할 게 없어서 윤어게인을 하는 게 아니고 윤어게인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니까, 아주 자기들 삶에 있어서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하는 거죠. 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 윤어게인을 하는 그조차도 그냥 just 비즈니스일 뿐인 거예요. 그 윤어게인이 정말 윤석열을 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을 때는 정말 울고불고 하고 그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진짜 많이 애통했거든요. 그 윤어게인은 지금 윤석열이가 자기가 저지른 짓으로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사기 탄핵이고 사기 무슨 계엄이고 자기 탄핵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진심인지 아닌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포장된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어떤 계몽된 사람들 일 수도 있고. 그 계몽령이라는 것도 정말 어떨 때 보면 진심이라니까는요. 진심으로 윤석열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진심이라니까는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진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네. 12월 3일 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넘은, 이제 1년하고 이제 한 달이 이제 넘은 시점에 네. 이르러서 이제 구형이 이제 내려지는데, 이게 이제 한 13개월 쯤. 근데 일단 좌파는 좀 초조한가 봐, 보면은. 왜? 좌파는 좀 초조한 것 같은 게, 왜요? 너무 길게 끌고 있다. 그렇게 예컨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정광석화처럼 그냥 팍팍팍 해가지고 그때는 다 미쳤으니까. 뭔가 처단되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윤석열은 지금 13개월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끊는 끌고 있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때의 뇌물죄와 강요죄보다는 지금 윤석열의 이제 계엄, 또 이제 내란죄, 이게 더 이제 이 법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기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제시된 증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잡하고, 거기다가 전부 다 법기술자들이니까, 윤석열도 그러고 이제 한덕수도 그러고 등등등등이 피의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법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 드디어 윤석열 단죄의 시간이라든가, 윤석열 내란 재판이 종결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에 구형이잖아요, 구형. 근데 구형은 이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거기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크게 의미 있는 이 날도 아닌데, 특검이 이제 구형하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제 특히 이제 좌파 언론들 보면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일단 자기들도 이제 지겨운 것 같고 빨리 이제 끝내고 싶은 이제 초조한. 부운영자는 태어나라 부운영자는 참 휴머니즘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참 이제 죄를 지은 사람도 고통을 받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잘됐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저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 살고 싶어서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자라는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거든요. 항상 그런 벌 받는 사람들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있죠. 윤석열이는 있죠. 사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관심 1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한 일, 그것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손잡고 너무나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뭐 그 금방 다 잊어버리고 윤석열 사형시켜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가 바로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고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서 잘했으면은 또 잊어질 거예요. 이재명도 잘하면 잊어지는 거야. 형수한테 쌍욕을 했든 말이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하면 사람들은 잊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왜? 이재명 얘기하니까 지금 돌고 있는 짤에서 이재명과 이해운의 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가 나는 구형을 무기징역이든 뭐든 자기 한 대로 자기가 지은 죄대로 난 받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도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질렀는지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을 이끌어가지고 군사 쿠데타랑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군사 쿠데타, 5.18 이건 잘못했다는 걸 자기도 인정한 거잖아. 그리고 자기도 대학 다닐 때 그 전두환 무기징역 구형했다며 자기가. 그래놓고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강릉 외삼촌 집에 가서 놀다가 만난 게 권성동이라며. 근데 자기가 한 일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저기 요즘 뭐 실록 윤석열 탄핵 거기서 하여튼 뭐 정신적으로 나는 윤석열은 정신적인 멘탈이 성격 장애자 내지는 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쓴 희곡에 이제 그 윈드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 비극이지.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도 비극이라고 그랬거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왜 비극이야? 지금 윤석열 보면은 대통령 돼서 비극이 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비극인가. 또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일 거거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 될 것인가. 왜냐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거든. 문재인도 마찬가지지. 문재인이야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문재인이가 지금 저기 그 양산에서 성을 쌓고 지금 점거 농성 중에 있는데 성을 쌓고 점거 농성 중. 근데 문재인도 그 인생이 비극이 이제 될 거라고. 그 다음번에 얘기해 봅시다. 그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있죠.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그거는 또 다 별개의 문제고 탄핵에 대해서 부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운영자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실은 뭐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 대통령 할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 애국심, 그거를 믿기 때문에요. 누구나 완벽하게는 할 수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실정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는 다 사람들이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애국심, 뭐 사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박근혜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인 거 아니에요? 그 비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에 이르고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그래서 지금 사면 복권돼서 대구에서 이제 그 생활하고 계시는 일련의 과정들은 비극이지만 그 끝이 비극일 것인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끝은 나는 결코 비극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차 할 얘기고 결국 이제 지금이 이제 우리가 윤석열 어게인 오늘 주제는 윤어게인이에요. 나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윤 어게인 또는 이제 뭐 윤 블라블라 뭐가 이제 됐든 간에 왜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예요 이게? 그 이제 뭐 정체가 어떤지를 너는 누구냐?
그거보다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좀 들여다볼 네. 이제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오년 뭐 전에 이건 이제 우리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이제 탱자나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사자성어 자화자찬 자화자찬.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슬로건이 자화자찬. 자화자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화자찬형 이제 그 분석이 될 텐데 자화자찬형 분석. 일단 윤석열 어게인의 오리진이 어디 있느냐? 그 오리진을 캐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 예서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우파에서. 하나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는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집단이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선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선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굳이 구분한다면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 그럼 딱 그건 우파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부류라고 할 것도 없지 뭐. 아니 우파가 다 들어가는 게 이 두 부류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 가슴 아파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과정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윤석열 탄핵 반대에 나섰고 그리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 말이 틀린 말이 뭐 있냐 사실 민주당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맞아. 어떻게 말이야 예산도 깎고 말이야 그다음에 뭐 탄핵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 장관이나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 어떤 뭐 그 수사 담당한 검사도 탄핵하고 말이야. 맞아. 이럴 수가 있어 이 새끼들 윤석열이 그러니까 개혁은 잘한 거야. 개몽령. 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 어게인 그러니까 이제 윤 어게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포장된 얘기들인 거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려면은 그럼 윤석열을 탄핵을 반대한다고 다수 우파들.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지만 왜 탄핵에 찬성하냐면은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은 소수들이잖아, 소수. 대한민국에서 아주 소수가 돼버린 거지. 뭐 대한민국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5% 중에도 일부.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5% 있었잖아요. 그때 지지. 그 5%에 우리는 드는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가 그 중에서도 일부가 윤석열 탄핵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데. 그런데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을 둘로 나눠 보면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고 그쵸.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심지어서 보면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당사자 있잖아. 그 윤석열. 그게 탄핵 주범이거든. 그치 탄핵 주범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해야 된다고 앞장선 자가 윤석열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두 개를 분리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어게인의 이제 오리진을 여기서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왜 윤 어게인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윤 어게인이 됐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변절을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그 사람들 밀어 올리면서 벌써 그때 박근혜는 칠푼이 뭐 박근혜는 무능해서 대통령 무능해서 탄핵 당했다면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갖다 버리고 윤석열을 띄웠잖아요. 우파들도.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이 선후 관계를 좀 나는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그래서 열렬한 어떤 애국심으로 또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이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빨갱이 나라로 가는구나. 이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악마와도 손을 잡으면 어떠냐. 그래서 문재인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게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을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자 맞아. 라고 해서 윤석열을 지지했다 라는 게 자기들 합리화예요. 자기들 합리화거든. 네,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그 합리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근데 왜 윤석열 어게인을 하냐. 그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지. 앞뒤가 안 맞게 된다. 당연히 윤석열 어게인을 하나 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어게인 당연히 윤석열 어게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이 윤석열 어게인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왜냐면 박근혜에 대한 정의감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불타오르는 정의감이 살아있잖아. 좌파 정권에 대한 저항감, 거부감 여전히 살아있잖아. 네. 그럼 윤석열이 됐잖아. 그럼 윤석열이 한 짓을 봐봐. 여기서 무슨 정의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하나 바꿔낸 게 있어? 없지. 그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부감 그 지속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 보세요. 일부는 알아듣고 일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지 그래서 이래 저기 선후 전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흔히들 다시 얘기하면은 네. 흔히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졌고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나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이 집권 나면서 5년 동안 벌여낸 이 좌파적인 어떤 행태들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다음에 뭐 또 뭐 저기 뭐 그다음에 부동산 뭐 이런 등등이 그다음에 저항했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 네 김정은한테 과의 어떤 그 관계니 그다음에 뭐 친중 종중 종북의 어떤 그 이 장태들 이런 거 보면서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그 뒤집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이 가장 크게 저항한 게 누구냐? 윤석열 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으면 어떠냐 하고 윤석열의 손을 잡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이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잖아. 네. 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윤석열과 손잡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이유잖아. 이론이지 자기네. 자기들. 합리화의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의감,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정의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어떤 그 파렴치한 짓을 벌였는가, 에 대한 또 조국이라는 애가 또 김정숙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벌였는가에 대한 그 어떤 부조리를 보고 떨쳐 일어남,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라는 건 살아 있어야지. 그렇죠. 살아 있으면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2년 3년 동안 지내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어게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체 모순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끌어들이면서 악마도 손을 잡으면 어떠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이 부당했다는 정의감이 사로잡혀 있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애국심에 불타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뭐 한 일이 A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 A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뽑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A를 안 하고 B, C, D, E, F, G 온갖 쓸데없는 짓만 하고 A는 내팽개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계속 막 지지하고 막 어게인하고 하는 거는 결국 A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전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그 뭐.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지금 자기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앞장섰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무엇인가 저항을 강요한 거라고. 당신 저항하라. 아니면 당신 대신에 우리가 저항해줄게. 그래가지고 박근혜 이런 저항, 박근혜를 대신한 저항을 등에 업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거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류가 되고자 한 집단. 이 집단들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섰던 집단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윤 어게인이 나선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컨대 지금으로 치면 정광훈 목사. 가슴이 아프지만 광화문. 네. 이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어떤 그 군중들이 아니고 그거를 주도해냈던 집단들. 그 다음에 주옥순 씨 이런 또 뭐 이런 그 대한민국 어머니회라는 사람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인 거고 또 새로운 주주가 되고자 한 집단 뭐 강용석, 고성구 뭐 이런 집단들이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자들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고 나선 이유는 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탄핵돼봐. 그럼 자기들이 그간에 쌓아왔던 기득권 또 무너지잖아. 또 자기들이 그 새로운 주주가 됐던 사람들 또 그것도 또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석열 어게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 결국 그러니까 자기네 기득권이나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앞장섰는데 내가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어게인이 됐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야. 박근혜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자기들이 그간 쌓아왔던 기득권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래도 아무것도 뭐 받지도 않고 아무 그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일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일반 사람들 말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지금은 뭐 기득권 하되고 다 자기 가진 걸 지키려고 하지만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많죠. 많은데 고초를 겪었는데 그 고초 자체가 그 고초를 겪음 자체가 지금의 역설적이지만은 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 지금의 오늘날의 자기의 위치를 만들어낸 거지. 그래 조원진이도 마찬가지. 조원진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죠. 그렇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잘못 부당함이나 박근혜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다는 얘기인 거지. 자기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공고히 하게 되는 거지. 물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박근혜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또 변희재 씨가 그러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돈 제일 많이 번 게 뭐 조갑재 씨고 또 맞아. 누구고 또 그러잖아. 뭐 정규재고 그 과정에서 당신들 책 팔아서 돈 벌고 그럴 때 나는 저기 뭐야 거기서 싸운 사람이라고 변희재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변질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만약에 그게 변질된 것이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좀 그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물론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변질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엇인가 바꿔낸 거라고. 변질이 아니라 자기들이 윤석열에 적극적으로 투항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투항에 들어간 과정까지도 좋아. 만약에 이게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근데 투항에 들어간 후에 여전히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정의감이라든가 부조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게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한마디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5.18 맞추. 오히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 대통령이 날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고 마지막에 그랬잖아. 개헌 불과 뭐 몇 주 전에. 맞아. 자기네 그것도 아무 반영이 안 되고 아무런 그것도 안 내는데. 근데 윤석열이랑 김건희 그때 누구랑 놀고 있었어? 고성국이니 뭐 이봉균이 서정욱이니 이런 사람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그랬잖아. 전환길은 그 뒤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윤 어게인이라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그렇다는 얘긴 거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나는 순수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그럼 윤석열이 집권 한 이후에 윤석열이가 보여준 모습들, 김건희가 보여준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했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윤석열이잖아. 맞아.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막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5.18 가서 막 그냥 5.18 하면 난리를 치다가 4.3 난리를 쳐놓고는 5.18 가서 국회의원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윤석열이가 끌고 내려가고 막 5.18 그런 짓을 해도 그리고 헌법에 넣는다고 그래도 막 박수 윤석열 박수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주장하고 원하고자 이루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는 다 뭐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식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윤여겐 하는 그 자체도 아무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그 박근혜 탄핵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박근혜 탄핵 반대가 자기들 밥벌이하듯이 윤 어게인이 지금 자기들 밥벌이인 거야. 이거 밥벌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 저기 뭐지 이 자기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그 헌신이라든가 어떤 숭고함을 이 너무 저기 폄훼하는 거지. 너무 폄하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밥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이잖아요, 욕망. 그럼 쉽게 얘기했을 때 욕망. 그러면은 권력욕도 욕망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부에 대한 어떤 집착도 욕망이지만 명예에 대한 것도 욕망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욕망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리딩하는 사람이야. 리드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으로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지금 그 공정한 사람이고, 나는 그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런 어떤 명예욕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거는 난 두고 볼 수가 없어. 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 라고 하는 욕구도 있다고. 그것도 훌륭한 욕구야.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요. 훌륭한 욕구죠.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은 뭐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나 욕구에 의해서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잣대로 들여다봤어야지. 왜 갑자기 두 개의 잣대가 형성되냐는 거죠. 그건 그래.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윤석열 너라도 했다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라면,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도 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틀린 바가 뭐 있어? 맞아, 엉뚱하지 많이 했더라. 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같은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우파를 괴멸시켜 버렸잖아. 진짜 개멸시켰죠. 뭐 완전히 끝장내버렸죠. 아니 이번에 자기가 계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 또 뭐 국정원에 얘기하면서 뭐 홍장원인가 누구에게 내가 국정원에 다시 이제 간첩 수사권 줄게. 아니 대통령 돼가지고 뭐 했는데 그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계엄하면서 이때 가서 내가 줄게 이러고 있어. 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 말 했잖아 거기서. 난 윤석열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재판하는 동안 떠든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바로잡겠다라 해가지고 했던 일들 있잖아. 그거 하나 바로잡힌 게 있어? 맞아,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그다음에 송초로 황운하의 어떤 그 울산 저기 뭐야 그 선거 부정 사건,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사건, 뭐 하나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또 제대로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증거 능력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 윤석열이 한 거는 뭐지? 그 있잖아요. 부산에 엑스포? 엑스포 뭐 해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간 거밖에 없어. 저기 뭐지?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데리고 잼버리 망해가지고. 잼버리 망한 거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고 윤혁인이 그렇고 윤석열을 탄핵하자 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이제 앞장섰던 이제 사람들, 이제 또 이제 윤석열 어게 이런 이제 나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앞장섰던 사람들은 좀 두 부류로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만큼 이권 카르텔, 50억 그 클럽 있잖아, 50억 맞아. 클럽. 이권 카르텔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났었잖아. 그러니까 좌파는 통진당, 너희들 이 종북 간첩 세력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암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통진당 해산시켰잖아. 그다음 우파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권 카르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해운사와 어떤 그 이 해양업에서 얼마만큼 결탁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출항 전에 운항 검사도 안 했고 평형수 검사도 안 했고 보건성 검사도 제대로 안 했고 또 그 속에서 과적을 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뒤져보니까 그 속에 있었던 이권 카르텔이잖아. 이건 탐욕. 더군다나 해양경찰청이라는 이런 조직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대창 결단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라고 했었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처를 새로 신설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관피아들 이것부터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기들 이권 카르텔 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누렸던 이익 그다음에 권력 이걸 지켜내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란 말이야. 왜 가장 앞장섰던 게 조선일보고. 맞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다고 제일 처음 떠들기 시작한 게 조선일보였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그 이 우병우를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떤 그 자기들이 뭔가 좀 해결해주고 했던 것들 안 들어주고 하니까 맞아요. 어때 그 조선일보가 그 이 논설위원 누구 하나를 저기 뭐지 이제 그 기소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 이 저기 뭐야 그 대우와 그 대우조선 그쪽이랑 어떤 그 해가지고 누구로부터 특혜를 받고 그 좋은 기사를 쓰고 이제 하면서 어떤 그 결탁된 현 모습들 이게 이제 뭐 사실 50억 카르텔의 어떤 그 한 또 하나의 어떤 그 형태들인 거지. 수많은 50억 카르텔이 있잖아.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막 조선일보 공격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비롯해가지고 어떤 탐욕의 동업자들, 그 탐욕의 카르텔들, 그 정치면 또 윤석열도 있는 거고, 또 김수남이 있고, 권순일이 있고, 또 뭐 누구야 그 박영수가 있고, 이 탐욕의 카르텔들이 박근혜를 처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박근혜를 처단하는 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박근혜처럼 어떤 그 도덕적인 사람, 또 박근혜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약속은 지킨다, 깨끗하다, 어떤 또 이 저기 뭐지 정책 능력이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뇌물이구나. 뇌물, 그러니까. 포르노 이거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뇌물 안 받고 아주 청렴하고 도덕적이니까 청렴한 거는 뇌물로 완전 꺾어버리고 도덕성은 그 포르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미래를 했니 하면서 그런 포르노 시간 포르노로 꺾어버리고 완전히 딱 제일 강한 걸 제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박근혜를 이제 탄핵한다고 나선 주역들은 아주 깨끗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바른미래당이 만들고 뭐 변화 쇄신 내세우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 탐욕을 감춰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한 세력들이 권성동이니 뭐 주호영이니 뭐 이해훈이니 요즘 떠들고 있는 또 뭐 이준석이니 뭐 이런 세력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은 윤 어게인을 안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윤 어게인이 아닌데 그냥 하다가 자기네들이 윤 어게인 그 집회 가가지고 몇 번 떠들었던 얘기지. 걔네들은 결코 윤 어게인이 아닌 거잖아요. 걔네들이 윤 어게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걔네들도 윤 어게인을 하고 있지. 그 장동희가 윤 어게인 해가지고 대표됐다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앞장섰던 자들 중에 근데 어떤 그 이런 탐욕의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그 계엄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태세를 뭘로 전환시켰냐면 나는 계몽되었으며 전환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을 윤석열이가 뻘짓한 게 아니라 이게 체제 전쟁이다. 라고 태세 전환을 했다고. 박근혜는 농단했는데 윤석열은 농단한 게 없다. 박근혜 싸우지 않았는데 윤석열을 싸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섰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어떤 거 탄핵됐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도 그냥 이걸 이념적인 상황으로 확 전환시켜버렸잖아. 여기에다가 부정선거, 맞아. 친북, 친중 이런 용어를 결합시키면서 자신의 행위를 이념적으로 포장시켜놨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처음 이 자체도 윤 어게인인 거야. 이 자체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나는 윤석열 어게인은 아니야. 윤석열 계엄은 잘못했어. 윤석열을 저는 탄핵 되는 게 맞아. 라고 떠드는 자들도 그런 자들도 지금 얘기했던 이 윤석열의 어떤 그 계몽 이거 무슨 계몽량이야 계몽 좀비들 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 부정선거, 친북, 친중,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주당 좌파, 종북 좌파들 이런 어떤 이들로부터 우리가 체제를 지켜야 돼. 윤석열이 그렇게 자기가 뻘짓한 것을 사실 윤석열을 계엄하고 나가지고 토요일 날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 나 죽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 미안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요 그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반 종북 뭐 처음에는 뭐 척결하려고 했다 그래 그렇게 해놓고 아니 미안하다.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난 죽을 죄를 졌고 며칠 내 있다가 임기를 포함해가지고 당에 다 맡기겠다. 당에 맡기겠다라고 했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훈이가 막 자기가 대통령 될 것처럼 막 한동훈 세워놓고 막 뻘짓했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좀 있다가 윤석열이 갑자기 완전히 자기가 다 잘했고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어 그때. 부정선거 하려고 그랬고 뭐 하고 하면서 막 그러더니 하면서 전환길 나오고 이상한 짓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윤어겐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동원해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친북 친중 체제 그다음에 어떤 종북 반국가 세력들 그러니까 나는 체제 전쟁을 한 것이다. 이 체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또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난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가 그 계엄을 어떤 그 해제를 결의했을 때 바로 계엄 해제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국회를 그렇게 내가 몰랐겠냐? 내가 알았는데 그거를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저기 뭐지밖에 안 보냈겠냐? 난 계엄은 얼마 안 되다. 근데 그래서 계몽하려고 한 계엄 아니냐? 맞아. 라는 식으로 해낸 거지. 이거를 이런 어떤 이 윤석열의 처음에 불과 며칠 사이에 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2차 계엄은 없습니다. 내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거 그것은 당의 일임하고 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책임질게 라고 했다가 며칠 뒤에 바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다고. 이 태세 전환을 이끌어낸 세력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요. 이 태세 전환을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지. 그런데 이 태세 전환을 있게끔 가능하게끔 만들어냈던 집단들, 이 집단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권 카르텔 집단이라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조선일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러저러한 어떤 검찰들도 있을 거고, 검찰 출신들도 있을 거고, 또 또 그 우리 변희재 씨 얘기 잘하는 어떤 그 내각제 카르텔 있잖아. 그 재벌이니 뭐니. 변희재 감옥 갔어. 아유 불쌍해. 이런 어떤 그 카르텔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그러니까 스퀼러. 우리가 이제 동물농장에서 그 돼지 대변인 스퀼러. 이 사람이 하얀색을 검다라고 하면은 흰색으로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그 뒤에 검은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 그게 혼자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운영자님 얘기하고 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조선일보가 거의 주도해서 내가 나갔는데 이번은 주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동참돼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왜냐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다. 나 이제 그만둔다. 여당의 당에다가 내 그거를 거처를 일임하겠다 했을 때 그때부터 윤석열이 죽일 놈이 되면서 이제 한동훈이 날뛰고 이제 윤석열이 목 댕강 날아가는 거였거든. 그때는 다 죽은 사람 됐었어 그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뭐를 하나 안 하는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태세를 갑자기 말을 딱 바꾸더니 내가 부정선거도 하고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구국의 일념으로 한 것처럼 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었다가 갑자기 민족의 태양이 된 거지. 민족의 태양처럼 딱 바꿨을 때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니 뭐니 하면서 있죠.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의 그 변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프로파간다가 들어갔어요. 조선일보에서.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얼마나 격렬했어요. 탄핵 처음에 촛불 밤에만 비춰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뒤로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고 막 그랬는데 신문에 1개 안 났거든. 텔레비 나오지도 않았어. 조선일보고 조선일보 아니라 그 TV에서 비춰주지도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언론이 딱 받쳐줘야 됐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태도를 딱 바꾼 뒤에 조선일보가 막 계속 신문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박근혜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하는 거 있지. 그 집회나 그걸 있죠. 사람 10명 모이면 1000명, 10,000명 모인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막 신문에 막 사진을 찍어대고 조선일보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선일보가 나는 그 리딩했다고 보는 건데
그 세력들이 다 그렇게 해 나갔다 이 말인 거네요. 우리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뭐 예컨대 뭐 김 뭐뭐뭐뭐가 혹은 방 뭐뭐뭐뭐가 또는 이 머시갱이가 뭐 최 머시갱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이 작당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했다. 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 흐름들을 보면 무엇인가 변화가 발생했죠. 그치. 무엇인가 변화가 맞아. 무슨 발생했다고. 사실은 조선일보랑 뭐 동아일보랑 중앙일보는 이미 윤석열을 포기했지. 윤석열을 포기해가지고 윤석열 이 새끼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2023년을 내내 그거 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움이 붙었었다고.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그 싸움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동원된 애들이 뭐 서민이니 그 다음에 또 뭐 이 한동훈이니 또 이준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설로 나름대로 동원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결국 합의를 본 게 무엇이냐면은 김건희만 조용시켜라. 그럼 내가 너 임기는 보장해줄게. 이거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탱자라 공영방송이 개업은 없다, 이거 탄핵은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거였었거든. 그런데 왜 갑자기 탄핵이 생기느냐? 윤석열이 거부한 거지. 미친 새끼를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계엄해버린 거거든. 그런데 그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당황한 거지. 맞아.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 나고 난 뒤에 계엄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가 신문이 일관된 논조가 없고 막 그냥 그게 없어. 원래 뭐냐 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뭐나 이걸 몰아갈 때는 누가 한 개 딱 쓰면 카피 해가지고 쫙 이렇게 몰고 나가거든요. 걔네들이 저 언론들이. 근데 뭐 아무 그게 없고 막 계엄을 해가지고 난린데도 뭐 이상한 관계 없는 그 내용들 있죠. 그런 게 막 저기 꼭지가 많이 있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했으면 뭐 10꼭지 전부 다 탄핵에 계엄에 관한 걸 텐데 뭐 별로 올리는 게 없더라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어디로 깃발을 꼽아야 되는지 안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나서 계엄에 결국 뭐 실패하고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12월 4일 날 새벽 4시 5시에 다들 당황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없어서. 나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신혜식 씨가 신혜식 방송을 봤었는데 너무 나도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뭐가 있겠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차명진 씨는 뭐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우판 끝났습니다. 아 맞아. 육바 다 끝장났다. 보수는 괴멸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특집 방송까지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윤석열도 그 대목에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죽을 죄를 줬습니다. 맞아. 다 이제 자기 죽을 죄 졌다고 이제 다 뭐 내려놓겠다. 내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다 책임질 것이고 책임지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 임기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당에 이름할 것이고 2차 계엄은 없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사과드린다고 들어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며칠 사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 태세 전환. 윤석열의 태세 전환.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 태세 전환. 갑자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태세 전환. 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이 윤 어게인이라고 윤석열 시대를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조선일보 비롯해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탐욕의 카르텔 있잖아. 이 카르텔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했어? 가장 더러운 여자, 가장 무능력한 여자, 가장 무책임한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렇게 해서 탄핵시켜 놓고 보니까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파가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파가.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정권을 들어 바쳤잖아. 맞아.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거냐. 그리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5년 동안 고생했잖아. 문재인 5년 동안.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멍청한 새끼. 지 부인 지키려고 김건희 지키려고 계엄까지 하고 그나마 그 계엄도 지가 7.2 쿠데타라고 말이야. 국군 통수권자가 군부대를 동원시켰는데도 그거 하나 성공시키지 못한 이런 바보 얼치기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해봐. 또 바보 병신 되는 거지. 그럼 자기들도 집단적으로 같이 또 바보 병신이 되는 거지. 우파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윤석열은 탄핵을 해야 되고 윤석열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이후를 준비하는데 다시 우리가 뭐 정권을 잡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를 가장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여자로 만들었더니 우리까지 다 그런 덤태기를 썼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우리가 이제 정권이 이재명한테 더 들어바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까지 좀 시간은 있고 우리가 이 장한 어떤 거 페이드아웃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후퇴 전술을 잘 쓰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딱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가지고 그 대오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설령 정권을 뺏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는다. 하면서 한 게 체제전쟁으로 이제 그 태세가 전환된 거죠. 이 과정들을 나는 윤어게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어게인이 다를 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윤어게인이 윤석열을 다시 무엇을 하자. 그건 아니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윤석열이가 최소한 그래서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이 계몽령. 윤석열이가 그래도 대응은 뻘짓했지만 계엄은 잘못했지만 윤석열만 그래도 틀린 건 없잖아. 이런 식의 자기합니다. 맞아. 여기서 갖다 붙이는 거 다 갖다 붙인 거지. 부정선거, 뭐 친북, 뭐 친중,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공무원 그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고 예산도 다 삭감하고 뭐 이런 행위들 있잖아. 이걸 이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지저대기 시작한 거고. 나는 이게 윤어게인의 한 세력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 중에 지금 와가지고 나는 뭐 윤석열을 내가 찬성 동의하는 건 아니야라고 발 뺀 놈들 많지. 그렇지만 그래도 윤석열이가 그 민주당 이재명 이 새끼 더 나쁜 새끼 아니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다 윤어게인이야. 그다음에 또한 윤어게인. 당황스럽게도 기독교. 나 기독교 정말 나 진짜 기가 차 죽겠어 기독교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게 근데 왜 기독교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세력이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최소한 앞장서진 않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암묵적으로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 저항하거나 이런 그게 없고 교회에서 오히려 박수 쳤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근혜라는 여자에게 더 씌워졌던 그러니까 포르노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뇌물죄와 강요죄를 창작해가지고 박근혜에게 더 씌운 어떤 그 타락하고 무능력한 여자 거기에 독재자의 딸 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더 씌워진 거에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 이런 여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아니 또 마초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휩쓸려 간 걸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는 막 교회가 지금 나서가지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진 않았지만은 묵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또 그렇게끔 나아가게끔 암묵적으로 어떤 이제 선동해낸 뭐 설교를 통해서든 또 뭐를 통해서든 그게 기독교 세력이라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은 또 무지하게 지지해요. 웃긴 게 뭐냐? 윤석열 정부는 임금왕자로 시작했어. 손에 뭐 왕자 그려. 왕자 새겨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뭐 천공이니 뭐니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운영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실 어떤 가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가치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실제 나중에 보면은 그 가치나 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 거야. 다른 마음이. 왜냐면 그 자기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 뭐 A를 잘해가지고 그 A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종북 반국가 세력하고 척결하고 뭐 그런지 안 하고 우리 다시 가치를 회복시키고 문재인 잘못한 거 다 척결할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문재인하고 손잡고 문재인 뭐 보호 그것도 늘려주고 경호 또 늘려주고
저기 김건희는 맨날 그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놈하고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떠들고 또 5.18 뭐 가서 또 손잡고 또 막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내가 그 A 때문에 그 사람 지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완전 엉뚱한 짓을 해. 그래도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박수를 친다는 건 그것 때문에 지지한 건 아닌 거지.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는 게 그 현실 사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기득권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독교 세력들이 왜 윤석열 지지로 나서느냐, 윤석열 어게인으로 나서느냐. 물론 이제 기독교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같은 계엄에 반대하고 뭐 그러지만은 뭐 또 윤석열이 뭐 했던 일들을 이리저리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목사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는 당황스럽게도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건희를 만났다고 그랬어. 그 성경 공부했다고 그랬다. 맞아. 그 김건희를 그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 여자 뭐지 목걸이 받고 뭐 이 매관 매직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도대체 뭘 했어? 메간 매직은 안 했어. 김건희가? 김건희가 메간 매직은 안 하고 저기 뭐야 그 좌파들도 다 하는 일이잖아.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좌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파가 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취소. 그거는 취소인데 그러면 나는 윤석열이 도대체 누가 그래 현실은 그런데 참 윤석열이 막 안타깝거나 윤석열 보면 눈물이 나거나 윤석열이 잘못한 거 윤석열이 저기 했다는 거를 윤석열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 정말 마음이 아파 그런 사람들 보면.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기독교 얘기하는 걸 좀 마무리를 짓고 얘기를 합시다. 그 기독교가 주도 세력이라는 게 왜냐면은 윤석열이가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이 사람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계속한다고. 뭐냐면은 기도하고 있다. 성경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한테 뭐 성경책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준호 목사 성경책 보내줬다. 그 뭐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자기가 지금 자기를 후원하는 세력으로 삼고 있는 거야? 세이브 코리아지 뭐. 기독교잖아. 기독교 세이브 코리아 세력이에요. 기독교. 뭐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 세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어게인의 또 다른 한 축이 기독교 세력이라는 거야. 윤석열이가 한 번도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건 뭐야? 임금왕자에다가 무슨 뭐 오히려 천공은 의문의 일패. 다들 천공이 뭐 멘토니 뭐 실세니 비서실세니 그런 거였는데 윤석열도 부인하고 김건희도 부인했잖아. 맞아요. 이번에 특검도 부인했잖아. 천공한 일 하나도 없어. 천국 너무 슬플 것 같아. 뭐야 천공은 도대체? 근데 뭐 건질이니 뭐니 이렇게 가면서 벌어진 일련의 행태들 있잖아. 그럼 계속 일련의 그런 행태들이었지. 윤석열이가 그 뭐지 그 허건날 술 마시고 벌어진 일련의 행태들 그 속에서 윤석열이 기도합니다. 뭐 어떤 뭐 성경책 있습니다. 라고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디 무슨 교회 무슨 집회 갔을 때 뭐 그때 득달같이 목사들 달라붙어가지고 하기 싫다는 억지로 붙잡아서 안수기도 시켰었잖아. 안수기도 했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부쩍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라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과정으로 그 만들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떤 움직임들 있잖아.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장제원이 교회 장로인가 뭐 그러잖아. 또 윤상현, 뭐 나경원 다 보니까 죄다 교회야. 장동혁이도 죄다 교회고. 그래 맞아. 그다음에 어떤 그 사주풀이를 명리학이라고 얘기했던 한덕수 있잖아. 그것도 기독교야.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의 목사 있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우파로서 어떤 그 이 보수를 대표하는 두 가지 또 세력이 있잖아. 광화문 얘기했었던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 세력들이 있다, 기독교 세력. 기독교 색들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 또 윤여견하고 막 그러는 거지? 똑같은 이유인가? 문재인 때 벌어졌던 일련의 행태들에 대한 이 반발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태들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탐욕의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집단들이야. 아, 무서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 고백이고 회개일 수도 있어요. 문장을 그대로 읽어본다고 그러면은 극우와 극좌가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의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뭐 이 얘기인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때에 따라 정치에 편승해서 사회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권력자의 편에 선 모습을 회귀하고 황골탈태의 모습을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권력자의 편에 선 모습. 뭐 윤석열 편에 서 왔잖아.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했지. 그렇지. 그런 과정들이 그대로 윤석열한테 이제 올마왔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기독교 세력들이 자기들은 뭐 이 문재인 정부가 또 이런 이재명 정부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고 동성애도 말이야 그 이제 뭐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등등등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북으로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가 가장 이 반공인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 북한을 그 점령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할 때 우리 이제 한국 사회로 자유를 찾아 넘어오신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축 세력이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반공이라고. 또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반공이라 해야 돼. 그렇지. 교회는 반공이라야 맞는 거지. 반공 아닌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봐요, 나는. 어떻게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는 인간에 대한 게 없잖아. 신에 대한 것도 없고. 근데 결국 근데 막 교리가 자꾸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지향하는 국가 나라도 결국 공산주의 아니었냐고 이러더라. 성경 가르치시는 분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재물을 팔아가지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쓰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 자리가 뭐 성경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라는 세력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들이고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기독교 세력들인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좀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진짜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정리가 되네.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니들이 윤어게인이면은 계엄을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그렇지. 계엄에 성공했어야지. 또 실패한 계엄을 붙잡고 그래서 계몽령이다. 일부 처음부터 실패를 작정한 계엄이다. 라고 떠드는 거는 뻘짓이야. 근데 그런 논리 말도 안 되는. 다들 근데 윤어게인 얘기하면서 윤어게인 얘기하는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 윤석열이가 계엄은 좀 너무했지. 그러자 윤석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아니야. 진짜 윤어게인 주장할 거면은 계엄을 성공하지 못한 것에서 사과해야 돼. 그 말이 맞는 근데 말이야. 그런 놈들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윤어게인도 자기 그 진정에서 우러난 윤어게인이 아니야. 이걸 떠들어야지만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구분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어게인으로 돈을 버는 집단이 있어. 그렇지만 그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잖아. 그 돈을 버는 예컨대 돈을 번 유튜버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구분을 해야지. 그래. 많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더위에 그 추위에 노력하는 분들 그럼 구분해야지.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또 그런 과정들을 이 좌파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끌고 다니면서 또 온갖 해코지하는 거 그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맞아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거 뭐냐면은 윤 어게인이라는 주장 이것과 이런 윤 어게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런 그윤 어게인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시대적 상황이 있잖아.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요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장동혁 있잖아. 장동혁이라는 사람,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쪽에서는 장동혁 이제 끝났다. 이건 이제 곧 이제 장동혁은 이제 잘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그나마 지금은 장동혁 파티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장동혁이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윤 어게인 일부를 숙청했단 말이야.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세력의 일부를 장동혁이는 과감히 너희들과는 절연이야를 선언한 거잖아. 예컨대 광화문이지. 광화문은 이전 전부터 그냥 손 난 거야. 아니 그 공식적으로 광화문과 너희 우린 절연이야라고 광화문 세력을 완전히 숙청시켜 버렸다고. 뭘 자기 쓴 사람 쓴 것도 없는데 숙청시킬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동혁이는 광화문도 붙잡고 지금까지 끌어왔었어. 그래. 아니 윤 어게인이 광화문을 지금까지 붙잡고 끌어왔었다고. 윤 어게인이 주장한 거지. 그 막 그냥 저기가 막 그 처음에 집회는 막 그쪽에서 행동대장이잖아. 행동대장. 윤 어게인이 행동대장. 맞아. 그 뒤에 그 어떤 그 윤 어게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떤 그 이익을 누리는 집단은 따로 있는데 행동대장으로 나섰는데 이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광화문은 공식적으로 윤 어게인 주류에서 숙청된 거야.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게 광화문인 거지. 신혜식, 또 뭐 홍철기, 뭐 이런 세력들. 홍철기 불쌍하다. 이런 세력들인 거고. 그러면서 당내 윤 어게인 있잖아. 는 이미 장동혁한테 투항해 있다고. 뭐 윤한홍이라든가 정점식. 이미 당내 윤 어게인은 윤석열 버린 윤 어게인이야. 그렇지. 원래부터 윤 어게인도 아닌 윤 거지 걔네들은. 이게 이 장동혁이가 얼마 전에 한 어떤 특별담화 이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극우의 두 세력이 있는데 장동혁이는 광화문의 올드 극우를 퇴출시켰고 그 다음에 자유대학이라든가 뭔가 하는 새로운 어떤 극우들 있잖아. 그 극우를 주체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장동혁이거든. 근데 전한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독특한 캐릭터인데 이 전한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전한길은 광화문의 올드 극우냐. 걔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면은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대학인가 이름이 정확히 얘기하는데 하여간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뭐 뉴 극우냐, 새로운 극우냐. 근데 내가 보면은 전한길은 그러다가 말 것 같아. 좀 이 정신 세계나 사상 세계 있잖아. 그리고 이 자기 비즈니스 세계 있잖아. 이게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부정선거 하면서 나온 사람이거든. 이 전한길이. 그리고 지금 뜬금없이 미국 가 있잖아. 부정선거 이야기 하나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 어게인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젊은 세력들 있잖아요. 젊은 세력들.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 나는 누가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이 내가 이 윤 어게인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을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아까 우리가 윤 어게인으로 돈을 버는 집단이 있지만 그에 동조하는 세력과 돈을 버는 집단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돈을 버는 집단은 욕을 하더라도 동조하는 세력들을까지 욕을 할 것이냐? 그럼 욕을 하면 안 되지. 할 수가 없지. 해서는 안 되지. 그 마찬가지로 또한 동시에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뭐지 가슴이 아픈 일이지. 그 동시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런 윤 어게인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장동혁이가 광화문이라는 어떤 올드 구분을 퇴출시켜버리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체를
저기 장동혁이가 이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이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구나. 그 말이구나. 왜냐면 있죠. 장동혁이가 딱 느낌에 보니까 한동훈이나 이런 그 좌파스러운 건 아니야. 근데 막 고성국하고 뭐 이런 유튜버들하고 같이 어울리나 봐요. 근데 뭔가 우파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보면 뭐 우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뭔가 우파 쪽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광화문이나 뭐 안 그러면 이 아스팔트 우파들은 한동훈이 죽일 놈 하면서 한동훈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준석도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파들이 그 태극기 우파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우파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강 목사나 이쪽 쪽으로는 안 갈 건데, 근데 어쨌든 비어 있는 고성군이 뭐니 막 이런 애들 있지. 그쪽으로 자기가 내가 약간 친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 걔가 저기 또 광화문까지 가진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걔네들을 등에 업고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게 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그 지금 이 저기 얼마 전에 특별 담화를 발표한 것들을 물론 우리 이제 자화자찬이니까 자화자찬식 분석으로 이제 보면은 자화자찬. 장동혁이는 이 윤 어게인 세력을 뒷배로 해가지고 뒷배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주체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광화문이라는 올드구구. 지금도 계엄에 잘했다고 떠드는 거잖아. 그 올드구구는 완전히 나는 이제 니들한 손 끊었어. 니들은 이제 손절. 단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야. 더 이상 뭐를 니들이 떠들더라도 하지 않고 거기에 붙어있는 올드 구구들 있잖아. 70대 80대 이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들.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서 뭐 판단해서 하세요. 근데 당신들은 어차피 뭐 우리한테 올 수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야. 20대 젊은이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을 장동혁이는 포착한 거지. 그렇게는 되게 야가 보여. 그 고성국이나 어떤 또 뭐 강용석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유튜버들과 함께 그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형성시켜 낼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우파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우익을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올바른 건 아닌데 현명한 판단이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해요. 내가 봐도 또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청년들 있잖아. 청년들이 극좌 또는 극우가 되고 있다고. 전 세계 나라들 보면은 중도 정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좌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뉴욕의 맘다니잖아, 맘다니. 그래, 맞아. 조란 맘다니. 조란 맘다니는 극좌 중에 극좌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 보면은. 그런 애가 자기가 내세운 걸 보면은 극좌 중에 극좌라고. 그렇게 내용들이 완전히 뭐 이 저기 뭐지 그 뭐 집값 뉴욕에 있어가지고 저기 뭐지 그 이 집세 그다음에 뭐 식비 공과금 의료비 뭐 이런 또 버스 무료.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부자들로부터 세금 더 받겠다. 이거잖아. 이걸로 저기 뭐지 그 이 저기 뭐야 그 이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됐다고. 그래서 내세운 게 그잖아. 어포더빌리티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니까 뉴욕에 이런 비싼 집값 그다음에 어떤 그 이 밥값 세금 공과금 의료비 너 네가 지금 버는 걸로 감당할 수 있어? 안 되지. 내가 감당하게 해줄게. 부자들한테 뺏어서. 부자들한테 뺏어서.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뉴욕 최초의 이슬람교잖아 이 사람. 아 맞아, 이슬람이더라 진짜. 뭐 그게 무슨 취임식 때는 취임식도 코란에 손을 넣었잖아. 한 머리야. 미국도 왜 저렇게 되냐? 그 30대잖아. 근데 이 사람이 청년층 20대의 75% 지지를 받고 야. 뉴욕 시장이 됐단 말이야. 청년층한테 75%. 75% 지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극우가 되거나 극좌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특히 남성들이 극우가 되고 있다고.
근데 이 극우가 되는 게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서 제가 이 윤 어게인에 공감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 사회적인 위기 또 불안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애들이 내가 버는 그걸 더 이상 내가 집값을 낼 수가 없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을 갖지 못한다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세대가 내가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보다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위험에 투자를 한다고 말이야. 이런 합리적 선택이지. 근데 나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재명도 나한테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20대 청년들은 극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20대 30대 있잖아. 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신분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또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와장창창창 무너져 버리는 것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월세도 엄청 오르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건데 미국의 백인 남성들 있잖아. 이 백인 남성들이 특히 이제 백인의 고졸 남성 노동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이민족들 또 그다음에 어떤 컬러드 피플 유색 인종들 또 특히 여성들 또 이로부터 자기들이 받고 있는 차별 이 차별 때문에 내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실직이 되고 나 이런 어떤 국어를 하게 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 보면은 얘네들 지금 마약하고 말이야. 얘네들한테 그 정부가 돈 걷어가지고 얘네들 먹여 살아서 돈 주고 있다. 분노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이 이대남인가 이대남. 이대남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지. 이대남들이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의료비 다 쓰지. 뭐 하면 중국은 또 지금 자꾸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온 외국인 학생들 있잖아. 이 외국인 학생들이 받는 혜택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국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아파트 주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북한에서 그거 고생을 하고 그 사지에서 이제나 왔으니까 뭐 방 한 칸 딸린 아파트 주는 게 뭐 했나요?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 근데 내가 뭐 청년도 아닌데도 있지. 아니 우리 청년들은 월세 그냥 빼빠지게 내고 월세 뭐 50만, 60만, 70만까지 내고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한 게 있다고 와가지고 아파트를 떡하니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든다니까 나도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이 학력이나 지위가 상대로 높아지고 있지.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특히 중국 사람들 있잖아.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짱깨라고 그랬잖아, 짱깨. 좀 자기보다 낮게 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돈 쓰러는 관광객 신분이잖아. 그 돈 쓰러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얘네들이 맞아. 나는 뭐 저기 의료보험이니 뭐니 또 이제 팡팡팡 또 건강보험 해가지고 뭐 돈을 어떻게 했니 또 얘네들이 뭐 집을 사는데 얘네들은 뭐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니라는 어떤 거 있잖아.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우리 부모보다도 못 살게 되는 그런 세대이면서도 나는 이제 이런 중국 애들보다도 또 여자들보다도 내가 못 살게 난 나고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이거 극으로 가는 거야. 이대남이네 이대남. 이대남. 그러니까 얘네들이 윤 어게인을 외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주체화시키고 얘네들을 세력화시키겠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지금 장동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이게 정식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걔네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제시해가지고 걔네들 살려주면 장동혁 지지하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 사실 보면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가 왜 안 돼?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걸 이용해 먹는 거지. 전 세계 정치인들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어떤 극우적인 사고, 극좌적인 어떤 사고로 빠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인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동원해내고 있지. 누가 하나 진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 사실은 보면은 이런 어떤 청년들 있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살게 될 거야. 난 사회적으로 나고자야. 라는 어떤 청년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거 갖고 있는 벌이로는 어포더빌리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난 나고자야.
라고 하는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뭐 집도 못 사는데 뭐 할 거야?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이재명이 코스피 5천 있잖아. 그 이런 어떤 그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도 지가 좌파라면은 또 지가 어떤 평등을 내세울 거라면은 어디 어떤 그 투자를 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투기를 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청년들한테 노동의 가치를 믿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그 이 사회의 어떤 그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파의 본력이고 이게 자본주의 미덕이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지.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윤어게인 깃발만 들고 이제 다니는 거야. 근데 윤어게인이 윤석열을 다시 뭐 윤석열을 다시 뭐 어떤 이 저기 뭐지 그 대통령에 앉히고 뭐 이런 윤어게인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윤석열이가 벌인 체제 전쟁. 윤석열이는 체제 전쟁을 벌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벌어먹는 집단들. 여기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집단들. 이 집단들이 윤어게인인 거고 그 주요한 어떤 그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했던 세력들이 주도한 세력이고 그 탄핵한 찬성한 세력들 중에 기독교 세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그 반대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 또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주주가 되겠다라고 했던 어떤 욕망 그런 욕망들이 지금 모여서 윤어게인으로 나서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대충 정리는 됩니다. 나는 왜냐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뭔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는 내 생각이고 하여튼 왜 그렇게 윤석열이가 한 일이 있는데 이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그런 전적이 있는데 뭐 윤석열이 무엇을 어게인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운영자님 참 분석이 아주 설득력 있고 재밌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이고 세상이 가치의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게 돈벌이의 시대 가치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다 윤어게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나는 항상 그걸 느끼지만 의사들을 보면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갔던 병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병원도 그냥 그렇죠. 그게 모든 게 다 돈 벌기 위한 수단, 가치라는 건 다 없어지고 그런 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가 싶긴 생각도 들어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으면은 네. 윤어게인을 그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많은 분들 막 안타까워서 울어. 윤석열 막 말랐다 예.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뭐 구형이 내려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뭐 이제 그 피고 윤석열을 사형을 처한다든 뭐 무기징역을 처한다든 뭐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내란 고등법원 2심부터는 고등법원부터 이제 내란 재판부가 이제 전담부가 이제 만들어진다면서요. 그럼 추측 이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주장에 내가 동의하고 할 때 그 누군가 있잖아. 저 사람은 왜 윤어게인을 떠들까? 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거에 동조하고 자신의 어떤 이 끌어오르는 어떤 그 분노 또 이 어떤 애국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해보시라 이제 이거죠. 그분들이 진짜로 어떤 이 윤석열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또 윤석열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또 윤석열의 계엄이 뭐 진짜 그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는 거 아니고 계몽이라는 것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잖아. 라고 되게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뇌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어떠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부조리하고 대한민국을 이 저기 뭐지 그 침몰하게 만들었는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딱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는 미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내용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잘 분석한 거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부운영자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만약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특정인의 이름이 짝짝짝짝 나와줘야 되거든. 이 대목에서 누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의를 꾸몄고 그래서 윤석열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윤석열이 이제 난 이제 죽을란다라고 이제 하는 놈한테 너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체제 전쟁이라는 걸로 태세 전환을 시켰다. 생전에라 공영 방송은 그런 방송 아니고 우리는 뭐 누가 뭘 했대더라 누가 뭐 했대더라 이놈이 죽일 놈이다 저놈이 죽일 놈이다 저놈 살릴 놈이다 이런 거는 우리는 별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 우리 운영자님 분석한 내용이 참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설득력 있습니다. 저저천 자화자찬 끝 이상.